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의 개최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CBS와 전북일보,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 금강방송, LG 헬로비전 이렇게 5개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선택 2022 전북 교육감 후보 토론회. 지금부터 90분 동안 진행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김도연 변호사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 그리고 우리 아이, 우리 학생들의 미래, 여러분은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판단을 받기 위해 자리한 3명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할 텐데요. 먼저 천호성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천호성입니다. 다음으로 김윤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태입니다. 그리고 서거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거석입니다. 오늘 토론은 지금부터 1시까지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세 후보의 차별성이 잘 드러나도록 제가 6개의 공통 질의를 드리고 또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을 2차례 이어갈 텐데요. 세 후보 모두 정해진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정해진 시간을 넘으면 마이크 소리가 내려가고요.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인신공격적인 발언 또는 비방이 나와도 저의 제재에 따라 마이크를 내린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토론회는 전북 CBS 라디오와 유튜브 전북 CBS 노컷뉴스 채널로도 보고 들으실 수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과 금강방송에서 17일 8시, 18일 아침 9시, 그리고 LG 헬로비전에서도 18일과 19일 오전 9시 20분에 TV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일보를 통해 토론회 내용이 지면으로 중계되고 기사화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후보에게 첫 번째 공통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감이 돼서 만들고자 하는 전라북도 교육의 상을 10글자 이내의 문구로 표현하시면서 출마의 변을 밝혀주십시오. 60초 드립니다. 먼저 천우성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다른 토론회하고 달리 어떤 글자에 슬로건을 주는 제도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좀 편안하게 할 것 같아요. 저는 10글자를 천인천색 환호성 교육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간은 다 귀한 존재이고 또 우리 아이들 모두가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기 때문에 천인천색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환호성 교육은 지금 교육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아이들도 고통스러워하고 학부모님들도 힘들어하십니다. 이분들에게 아이들도 환호성, 학부모도 환호성,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환호성 지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의미로서 천인천색 환호성 교육이라는 글자로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김윤태 후보 발언하시죠. 네, 제가 한 단어는 부모 찬스 노, 공교육 찬스 예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라 신분 대물림, 부모 찬스, 특정 직업의 계승이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정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사교육비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교육 양극화, 사회 불평등 이거 해소하지 않으면 진보 아닙니다. 보수도 아닙니다. 지역 불균등, 지역 교육의 차이 극복하지 못하면 퇴보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모 찬스를 우리는 교육 찬스, 공교육 찬스, 학교 찬스, 교사 찬스로 바꿔야 합니다. 이건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 전문가 김윤태가 해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거석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제가 찾은 글자는 학생 중심 미래 교육입니다. 지난 12년 전북 교육은 낡은 이념 논쟁과 실행력 부족으로
시대 변화에 뒤처졌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교육 체제로 신속하게 변환해야 됩니다.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이념이 아니라 학생을 둬야 합니다. 학생 중심 미래교육, 이것이 저의 교육 방향입니다. 독선과 불통의 전북 교육은 중앙정부 지자체와 갈등하며 고립됐습니다.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초 기본 학력은 물론 학력 전반에 대한 저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전북 교육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12년 전북 교육의 기득권 세력은 기득권 연장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전북 시간이 다 교육 됐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서거석 후보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새 후보에게 두 번째 공통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두 후보보다 더 나은 자신만의 경험, 자질면의 강점을 8자 이내로 문구로 표현하시면서 자신의 비교 우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60초를 드립니다. 이번엔 김윤태 후보부터 발언하시죠. 저 김윤태는 교육정책 전문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교육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도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대선에 관계되는 다양한 정책을 다뤄왔습니다. 이 또한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에서 부단장으로 전반적인 정책을 다루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실제 정책이 실현되고 구현되는 과정까지도 다 연구를 했습니다. 또한 저는 우석대학교에서 재직하면서 도가니 사건, 염전노의 다양한 사회 문제적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한 문제 해결가입니다. 또한 저는 다른 지자체장과 중앙정부와 소통을 잘하는 소통 전문가입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서 전라북도 교육토대 다시 만들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 힘차게 전진하게 만들겠습니다. 전라북도 부강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거석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해내는 사람 서거석. 이것이 저의 강점이자 비교 우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 때 보면 후보들의 선거 공약이 비슷해집니다. 인기 있는 공약을 서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행력입니다. 실행한다고 성과가 바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성과를 냅니다. 성과가 곧 실력입니다. 후보의 실력,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실적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맡은 적이 없어서 실적이 없으면 검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서거석은 제15대 16대 전북대 총장을 지내면서 총체적 위기에 빠진 전북대를 명문 국립대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예산 확충과 연구력 향상으로 가장 잘 가르치는 시간이 다 자를 됐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호성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아마 저의 가장 큰 강점은 현장 교육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교사 경력을 15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에 현재 근무하면서 학교 현장을 수백 개 다니면서 수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20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12만 5천 명의 도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저를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 이제 현장을 가장 잘하는 후보가 젊은 역동성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아이들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호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천호성 후보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 질의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주십시오. 2분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서거석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죠. 네, 2021학년도 전부의 수능 성적을 보면 영어 수학 8, 9등급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뜻은
수능 8, 9등급은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제일 높다는 뜻입니다. 지난 12년 전북 교육은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 안일한 인식이 기초학력 저하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하면 학습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로 진학 지도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학력만큼은 이제 공교육이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먼저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해서 전문가가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취약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더 많이 확충하겠습니다. 상담 교사도 확충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 심리, 정서까지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에는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활용해서 기초학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기본학력도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학력신장 6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 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학교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취약한 영어, 수학 과목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서 AI 튜터를 활용한 맞춤형 영어, 수학 프로그램 EBS 유료 강의도 무료로 지원하겠습니다. 영어 체험 학습센터, 수학 체험 학습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으로 천호성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기초학력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기초학력과 학력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많은 그 교육청에서요, 지금 교육감 후보들이 자기 지역의 기초학력이 꼴찌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선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원도나 뭐 전남이나 충북이나 이런 데서도 교육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초학력의 개념은요, 저는 학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힘, 이것을 학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기초학력은 읽고 쓰고 말하고 셈하고 이런 지식을 포함해서 정서적으로도 기능이랄지, 또 가치 및 태도랄지, 또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랄지, 표현하는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이요, 기초학력 부분에서 미달자라고 평가된 아이들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개념과 이 개념을 다르게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미래의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옛날에 생각하는 지식 중심의 학력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뛰어넘는, 다른 사람과 협업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는 살아가는 힘의 근거에서 기초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식뿐만이 아닌 역량까지를 포괄하는 입장에서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것이고요. 그 정책은 수도 없이 제가 발표를 했고 반드시 책임지는 그런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태 후보 발언하시죠. 네, 기초학력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학력에서 잘못된 통계에서 왜곡돼도 안 되고, 실제 두루뭉실하게 교육 철학자 혹은 철학자처럼 그냥 표현해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기초학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질문해 보게 되면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대책이라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대책을 이제 교육감이 세워야 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교육과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이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전북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기초학력이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교대를 출신들인데 전국적으로 아주 동일한 전 세계에 비교해봐도 아주 높은 수준의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기초학력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습 부진 혹은 학습 장애 또 일부 조금의 다문화로 인한 불이익, 불평등 이런 문제들 정서적인 문제가 기초학력의 저하로 나타나거나 집안의 환경으로 인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육청이 나서서 한 명 한 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 기초학력 문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영어와 수학에서 나타납니다. 실제로 전라북도에서는 영어 수학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하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서울에 있는 아주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대학이라는 곳을 비교할 때도 그 수가 점점 과거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이 부강하려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방법을 교육감이 택해야 됩니다. 그냥 잘하겠다, 준비되어 있다, 이거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실제적으로 수학 능력, 그다음에 외국어 노출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김윤태 후보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선택 2022 전북 교육감 후보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후보가 정해진 시간 안에 다른 두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토론을 직접 주도하는 시간인데요. 세 후보에게 각각 7분씩의 시간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2, 1, 30의 규칙입니다. 먼저 2는 다른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1은 질문은 모두 1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30은 질문에 대한 상대 후보의 답변을 최소 30초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2, 1, 30 이 규칙 안에서 자유롭게 7분씩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인신공격적인 발언 또는 비방이 나오면 저의 제재에 따라 마이크가 내려간다는 점을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토론 순서는 공통 질의와 반대로 진행합니다. 먼저 서거석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네, 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예, 4+1 체험형 학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네. 네, 거기에 영어 체험 학습도 중요하겠죠. 체험 학습이요? 그럼요. 네. 그 내용에 관계없이 어떤 과목이든 그렇죠. 다 중요합니다. 네. 예, 그러면 영어 체험 학습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영어 체험 학습은요. 예. 영어과의 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요. 가장 좋은 체험이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이 있고 또 외국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구상을 해서 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네.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요. 우선 네. 이제 국내가 우선이 거기까지 돼야 될 듣고요. 것이고 예. 시간이 가지도 아직 않았어요. 네, 여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어 학습 체험 센터에서 네. 우리 학생들이 초중고생들 예. 1년에 몇 시간 정도 지금 체험 학습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뭐 몇 시간 체험 센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뭐 어디든 좋습니다만 네. 전주 같은 경우에. 전주예요? 네. 그 센터에서 뭐 동일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또는 센터의 여건에 따라서 시간을 맞춰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는요. 예. 지금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만은 네. 이제 학생 수에 비해서 이게 네. 학생을 커버할 수 있는 네. 저기가 적기 때문에 네. 지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딱 5학년 학생만 1년에 이틀 할 수 있고요. 네. 중학생은 아주 소수만 받을 수 있고 고등학생은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영어 체험 학습센터를 인구가 많은 전주에 더 하나 세워야 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그리고 특히 지금 14개 시군에 7개 지역에는 영어 체험 학습센터가 있는데 나머지 7개는 없어요. 네. 그래서 영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7군데에도 영어체험 학습센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태 후보님께 네. 묻겠습니다. 네.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서 네. 과학고를 하나 더 세우시겠다. 네, 네. 이런 말씀 해주시고 또 과학 중점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는 네. 초등학교 때부터 흥미를 가지고 그 수학의 원리를 파악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의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혹시 우리 김현태 후보님께서 초등학생을 위한 수학, 과학 관련 공약이 있으시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저는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공이 실제적으로 신분 대물림 그리고 부모 찬스를 줄이는 거에 가장 큰 거는 수학과 영어 교육이 대부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려면 수학에 대해서는 먼저 많은 수의 학생이 한꺼번에 배울 수가 없어서 적은 수로 그리고 전담하는 선생님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러고요. 영어에 대해서는 노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현재 이제 수학 학습 체험센터 네. 그게 이제 한 개 있거든요. 우리 전북 과학교육원에 네. 그리고 이제 익산에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남원에 금년 말에 또 하나 지금 생길 네, 예정인데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학력 신장 6대 공약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지자체와 함께 이게 수학 체험센터는 사실 영어 체험과 거의 맞먹을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체험센터를 권역별로 세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네, 동감합니다.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 후보님, 그 최근에 교육 플러스와의 인터뷰 하신 적 있죠? 거기서 최근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떠나는 사람에게 돈을 줬어요. 서울대 합격했다고 동창회가 돈 모아서 장학금을 줍니다. 그 친구들 다시 전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전라북도 장학숙 없애라. 거기다 돈 쓰는 건 아깝다. 이거 천 후보께서 하신 말씀 맞죠? 저게 오래전에 인터뷰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기억이 납니까? 그런 의미는요. 우리 지역에 남을 지역인 조금 이따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예.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가요? 네. 그 서울로 가는 학생들에게 돈 쓰지 마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기절초풍을 한 줄 알았어요. 이게 과연 교육자가 할 말인가. 더구나 전북의 아이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교육감 후보로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신공격적인 발언은 해주시죠.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전라북도 교육감의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건데 지역을 떠나는 아이들에게 돈을 쓰는 것보다는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돈을 쓰고 또 서울에 있는 장학숙은 떠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는 돈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걸 일구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교육활동을 하는 그 아이들이 우선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북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거기대로 또 지원을 해주고 사실 꿈이 있어서 타지로 간 건데 그 아이들한테 주는 돈을 뺏어서 전북 지역으로 주라. 이런 것은 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요. 저는 국가 예산 추진단을 만들어서 정부 각 부처에 있는 많은 예산들을 모아서 우리 전북의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 사업을 많이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윤태 후보 질의하시죠. 네, 서거석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라북도 교육감 이제 후보가 돼서 정말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안에서 이제 학부모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학부모들 혹은 뭐 전국적인 한국의 현재 학부모도 좋습니다. 그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교육감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리 학부모들을 수없이 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역시 소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학부모님들이 그 학력 신장을 꼽고 있지 않나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제가 어떠한 뭐 교육의 아젠다라든지 특히 어떤 이데올로기, 진영의 논리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피지 않으려고 그 도구마에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로부터 듣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정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같은 질문을 저 후보께 드립니다. 학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다양하죠. 네.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양한데요. 우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들,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대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원한다 이런 말씀 하시고요. 뭐 학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아이들의 폭력 문제 그리고 또 대학 진학의 문제, 적성의 문제까지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학부모들에게 모여서 그거를 남대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의외로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인성교육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성교육은 과거의 도덕교육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시간을 잘 관리하는 능력들, 친구 교우를 잘 관리하는 능력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 예절 바른 것들. 김윤태 후보님 네. 질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1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능력들은 스스로 학부모들한테 제일 소중한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입니다.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앞으로 팬데믹은 어떤 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 한국 사회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 아이는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한 잠재적인 능력 한 명 한 명의 소질을 개발해 주기 원한 이런 겁니다. 네,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호성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상상고를 폐지해야 된다고 공약을 하셨죠? 네, 자사고 전환이죠. 정확하게는. 네네. 네. 네. 그 상상고를 왜 폐지해야 되며 그리고 현 정부에서 네. 만약 상상고에 대한 폐지를 안 할 경우 구체적으로 법안에서 체계안에서 행정안에서 어떻게 폐지를 시킬 수 있나요? 그 일반고 전환이라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시행령에 따라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자사고는 교육 생태계를 너무 많이 흐트러뜨릴 뿐만이 아니라 특권 교육이다, 귀족 학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경쟁 중심의 교육을 뛰어넘는 교육을 원해서 국민들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그 바꿔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상상고에 대한 자사고에 대한 폐지를 안 할 방침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전라북도에서는 그 자사고 문제와 상상고 문제를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자사고가 아니라 상상고입니다. 이런 상상고의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지역에서 살려야 될까? 그거가 아주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상상고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상상고를 살린다면 상상고를 장점을 살려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혹시 방안이 있을까요? 서거석 후보님? 네, 우선 상산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수한 학생들끼리 거기서 서로 경쟁을 해서 이제 더 우수한 아이들을 배출하는 뭐 그런 게 그 나름대로 이제 상상고를 존치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상상고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이 상상고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우리들의 우려를 나타내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선발 과정입니다. 이 선발 과정이 전라북도의 학생들 20%밖에 안 받고 있죠. 그래서 전 전라북도 학생을 50%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공이 140명 정도를 추천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 우리 이제 상상고 폐지 정책을 이제 공약으로 하셔서 실제 상상고가 폐지가 안 될 때 일반고 전환이라는 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각자 갖고 있는 필요들이 네. 있습니다. 뭐 이게 시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학교를 없애는 것처럼 폐지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부모가 원하는 거가 이제 인성교육이라고 그랬는데 네. 특히 규칙 지키기, 사회적인 규칙, 토론회에서도 조그만 규칙 지키기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네. 이 상산고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안 하셨나요? 아니 저는 이제 일반고로 전환이 되더라도 상산고는 인프라가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선생님들도 우수할 뿐만이 아니라요. 시설도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전라북도에 그 전에 이제 저희들 자사고가 되기 전에 그때도 굉장히 좋은 그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산고가 오히려 일반 고등학교로서 우리 전라북도를 리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그 여건이 갖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 시행령을 다시 바꿔서 상산고를 존치시켰을 때 그걸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상산고는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나름대로 문제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꿔서 전라북도 자산이 그리고 전라북도의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 자산을 소중하게 잘 하는 게 교육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천호성 후보 질의하시죠.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거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전라북도의 사립학교 현황과요. 그리고 혹시 전북의 재단 전입금 납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사립학교는 지금 초등학교는 없고요. 중학교가 일부 있고 이제 고등학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같으면은 사립학교가 약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입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립학교가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립자 세대에 있어서는 네. 그게 좀 가능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전입금을 그 내는 학교가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일단 어쨌든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사립학교는 중학교가 약 40%, 고등학교가 약 60% 학교입니다. 그리고 재단 전입금은 납부 비율이 1% 이하로 전국 최하이거든요.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립학교를 빼고 교육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공헌을 했고 좋은 역할을 했는데요. 제가 왜 사립학교에 대해서 묻냐면요. 다음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의 공정성, 투명성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서거석 후보님께서는 사립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립학교 뭐 장점도 많이 있고요. 네. 또 물론 단점도 있는데 이제 그 동안에는 뭐 일부이긴 하지만 설립자의 경우에 투명하지 못한 회계, 또 공정하지 못한 인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어느 사회 어느 집단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 사립학교를 범죄 집단으로 본다든가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 사립학교가 잘 되게 하는 것은 전라북도 교육을 바꿔내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어떻게 지원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의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성이랄지 인사의 투명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 지원조례법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면 좋은 사립도 생각입니다. 투명해지면서 또 우리 전라북도 교육력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는데요. 전라중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그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잠시 좀 표를 좀 가지고 할게요. 사실- 표를 내놔도 되는가요? 저거 네. 금지했다고 그거 이거 안 금지하기로 됩니까? 했잖아요. 네.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도 이거 안 네, 됩니까? 예, 아, 안 그렇습니까? 안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그 몰랐습니다. 저한테는 전달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뭐 금지하기로 했어요? 사회자님? 예, 네, 저도 저희는 직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판넬은 사용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지금 에코시티로 전라중학교가 이전을 하고 그 전라중학교 자리에는 전주교육청이 이전하는 걸로 하고 전주교육청을 매각을 해서 그 돈을 짓는 데 활용한다는 조건부로 해서 중투심의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전라중의 에코시티로 가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라중학교 자리에 전주교육청이 가지 않으면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그 결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도 확인을 했어요. 담당자에게 이 부분이 이렇게 조건부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전라중학교는 이전할 수 없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리에 다른 미래교육센터 뭐 정책으로는 좋아요. 어디다 짓든 이런 건 좋습니까? 좋은데 그런데 그곳에 옮기는 것은 지금 행정상 이제 대학 행정하고 교육부 행정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약을 좀 바꿔야 된다.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전라중학교가 못 가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는 충분히 그 전라중 이전 부지에 미래교육 캠퍼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호성 후보님은 이제 중앙에서 큰 일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릅니다만은 저도 교육부 담당자 그리고 또 중투심에 관련되신 분들 여러분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결국 시간이 없으니까 예, 제가 양이 30분을 충분히 주셔야죠. 30분을 드렸죠? 예, 30초가 갖고 가능한 30초를? 시간을 사용하셨는데요. 네. 지금 천호성 네, 제가 후보께서는 1분 17초가 남은 아니, 상황에서 제가 지금 30초 안 잠시만요. 썼는데. 예. 1분 17초가 남은 상황에서 서거석 후보님께만 질의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질문을- 배분을 잘 하셔서 네. 김윤태 후보님께도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을 그렇게 하도록 하셨으면 하겠습니다. 답을 받아야죠. 김윤태 후보님께 네, 질문 사회자님. 드리도록 할게요. 30초가 네. 지났습니다. 보이시죠? 시계가 30초가 지나서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 시간을 문제에 부여를 대해서 했기 때문에 10초도 얘기 안 했어요. 그 30초가 갔고요. 30초가 갔고 예. 다음으로 천호성 후보님께서 김윤태 후보님께 마지막 질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김윤태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특목고가 좀 부족하다. 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 과학고가 좀 하나 더 신설을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특목고도 다른 지역에서 부족하다. 그런데 몇 개를 혹시 신설했으면 좋은지요? 네, 저는 전라북도에 지금 이제 과학고가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를 더 신설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까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출신이 서울을 갔는데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도 지원해야 되고요. 또 전라북도에서 나름대로 공부에 대해서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경쟁하면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에게 또 공부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런 교육 기회를 주는 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학교 신설은 교육감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중투심 심의를 통해서 교육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특목고 중에서 자사고, 특목고하고 다르죠. 자사고를 할지 국제고를 할지 외고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설치가 어렵다는 천호성 점 후보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호성 후보의 상호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상호 토론 시간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쉬운 부분은 잠시 후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상호 토론 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선택 2022 전북 교육감 후보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다시 새 후보에게 네 번째 공통 질의를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사교육비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90초씩 드립니다. 천호성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사회 양극화. 이 사회 양극화는 교육의 양극화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지역 간의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도 그 대별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계속 강화되면서 우리 교육계에도 교육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교육에서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나요? 당연히 사교육하고 관련이 있죠.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는 완전히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 전국에서도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가정에서 심하게 격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교육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입시 제도를 바꾸면 안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입시 제도를 교육감이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 당국이 입시 제도를 바꾸면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교육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감은 공교육 체제 안에서 아이들의 진로와 특성과 적성을 살리는 정말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가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윤태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교육 양극화라고 하게 되면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못하는 학생들로 둘로 완전히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얘기를 하면 잘하는 학생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근데 못하는 학생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즉 중간층의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교육 안에서 나름대로 실패했다는 반증입니다. 이 중간층 학생들의 범위가 줄어들면 바로 사회 다양성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중간층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이 다양한 정책들은 바로 학습에 대한 동기들 그리고 각 과목들 특히 영어 수학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도를 높여서 실제적으로 수행 능력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영어와 이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사교육비 절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을 제일 잘하는 길은 공교육 안에서 수학 선생님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 선생님들이 이 전문적인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교수 방법을 개발하고 실제로 적은 수의 학생들과 어울려서 수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또 영어는 노출도 우리가 과연 과거에는 한 30년 전에는 책 한 권을 외워서 영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즉 외국인과의 교류, 외국 문화의 접근도, 친밀도 높일 수 있는 교육지원센터, 외국어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두 가지를 통해서 사교육비가 절감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거석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2021년 가구당 사교육비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게 사교육이 결국 늘어나면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공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교육에서는 수업의 질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학습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 학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학교별 맞춤형 학력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학습 여러 가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부 부담이 큰 영어, 수학, 학습 콘텐츠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AI 튜터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 EBS 유료 강의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영어 체험 학습센터 기능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진로 진학 상담, 입학 상담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거석 후보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5번째 공통 질의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에 국제학교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정주 인구가 많아지려면 내국인도 입학 가능한 국제학교가 필요하다는 요구 때문인데요. 한편에서는 특권 교육을 조장한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되시면 국제학교의 승인권자로서 새만금 국제학교를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도내에 자사고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90초씩 드립니다. 김윤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먼저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만금 국제학교. 실제 말은 국제학교지 새만금 외국인 학교입니다.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했던 학생들이라든지 한국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외국인 학교를 만듭니다. 이건 OECD 국가들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이런 외국인 학교가 국제학교라는 이름처럼 왜곡된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서 50%가 넘는 한국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재량으로 인원수를 20% 이내로 줄이거나 10% 이내로 허락하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학교는 국제도시에 어떻게 국제학교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도시 국제학교가 있는 것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는 허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라북도가 실제적으로 인재를 개발하고 양성화하고 특히 호남과 비교해서 우수한 인재들에게 공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서 본인의 성취,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전라북도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념이라든지 도구마에 빠져서 편협된 모습으로 일부를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들은 그런 특목고라든지 이런 데 보냅니다. 이거 변해야 됩니다. 내노란불 변해야 전북이 부강해집니다. 네, 다음으로 서거석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새만금 수변도시에 국제학교를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국제적인 그린 생태도시로 개발하려면 수준 높은 국제학교가 들어서야 한다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국제학교가 비싼 학비로 인해서 이게 특권 학교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국제학교는 한국의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입니다. 따라서 국제학교를 자사고와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학교 설립은 현재 전라북도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청과 협력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줄 세우기 교육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1000명의 학생에게 1000개의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2025년 일반고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초등등교육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함으로써 시간을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호성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새만금의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문제 그리고 자사고에 관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국제학교는 원래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였는데 여기에 내국인이 갈 수 있도록 하자고 지금 사유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5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특권 교육과 귀족 학교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학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 생태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다만 새만금의 국제도시가 형성된다면 대안으로서 저는 거기에다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인재를 키워내는 어떤 그 내용 중에서 일부를 외국에 뭐 가서 공부를 시키게 하는 인재 어떤 양성 프로젝트를 한다랄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자사고 문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들 간의 합의가 거의 끝난 문제입니다. 자사고는 계획대로 반드시 일반고로 전환되어야 되고요. 일반고 안에서 다양한 교육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교육 체제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천호성 후보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6번째 공통 질의를 드립니다. 학교 폐교와 통폐합 현안이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뜨겁습니다. 비단 농어촌 학교들뿐만 아니라 기린중학교 등 전주 원도심에 있는 학교 2곳도 폐교될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당장 기린중학교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고 또 나아가서 학교 통폐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2분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서거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최근 폐교와 관련된 전주 기린중학교 소식을 접하면서 저도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4년 전에 신도시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전주 관내 중학교 2곳을 폐교한다고 교육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교육감 임기를 불과 2달도 못 남긴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원도심 학교 7곳을 폐교 우선 대상 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능함을 넘어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교생 10명이 안 되는 학교는 그대로 12년간 방치를 하더니 이제 학생 수 300여 명의 학교를 갑자기 폐교를 한다고 하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 교사, 학부모와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불통, 무능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이 폐교 문제의 책임을 전주교육지원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만일 이 문제가 차기 교육감에게 넘어온다면 저는 현재의 조건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두 학교를 폐교해야 된다면 당사자, 교육 주체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저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교생 10명 이하의 아주 작은 학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나 체육대회 또는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또래 친구가 없는 학교는 이미 학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육 주어진 주체들의 시간을 합의로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합니다. 다음으로 천호성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학교 통폐합 입장 그리고 기린 중학교 문제 같은 지금 문제인데요.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 소멸의 위기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에는 소규모 학교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학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학교들이 자생력을 갖고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저는 지역화, 특성화,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또 도시에는 굉장히 또 그 대규모 아이들이 많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아이들과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특정한 프로그램 학교에 1년 정도 유학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시의 과밀도 해소하면서 농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바꿀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통폐합할 수밖에 없다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 학부모님들의 의견 이런 걸 들어서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아주 그 잘된 사례가 부안의 하서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참고해서 하고요. 기린초 문제는요.
바로 조건부 승인으로 인해서 혁신도시에 새로운 중학교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과거에 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 2개를 옮기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문제인데요. 국가가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면서 전혀 교육 행정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심이 치밉니다. 이거는 국가의 잘못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윤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먼저 기린중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기린중 문제는 국가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교육부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교육청도 잘못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고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애타는 심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전라북도 교육을 설계하고 기획하는 데서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적정화 규모 이러한 교육부 방침이 전라북도에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180만이 소멸되는 이곳에서 적정화 규모 300명 이하의 중학교 정책은 실제 더 많은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기린중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역에 대한 새로운 발전 계획과 정책,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온 다양한 공약들을 통해서 기린중은 다시금 재고하고 논의하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것과 별개로 농어산촌에 있는 학교에 대한 통폐합 문제입니다. 농어산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 한 명을 볼모로 붙잡고 마을이 존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마을 학교 살리기, 마을 교육 공동체 살리기 너무너무 찬성합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그 운동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생도 아주 소중합니다. 작은 학교의 한 학생, 이 학생이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한 발달 환경에 맞는 교과서에 나오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통해서 이 학생을 온전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동수단 지원이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그러나 마을 살리기, 지역 살리기에서는 교육감이 나서서 그 지역의 폐교 학교라든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그 학교 공간이 다양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윤태 후보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선택 2022 전북 교육감 후보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다시 후보자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이번에도 세 후보에게 각각 7분씩 드립니다. 정면의 시계를 참고하셔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했던 상호 토론과 방식은 같고 순서는 반대로 진행합니다. 천호성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제가 제일 먼저인가요? 네. 우선 두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거석 후보님께 먼저 드릴게요. 교육감 후보가 지금 등록을 다 마쳤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5명이 세금을 체납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전국의 5명 중에 우리 지역의 2분이 세금이 체납한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2분 다 해당되는데요. 서 후보님하고 김윤태 후보님, 먼저 서 후보님 어떤 내용으로 세금이 체납돼서 좀 오해하고 계신데요. 고지서를 분실해 가지고 아마 5만 원인가요? 근데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나온 건데 그게 이제 기간을 좀 넘겨서 결국 진즉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밝혀진 것은 여기 공개적으로 발표가 나와서 언론에도 보도됐더라고요. 김윤태 후보님은 네, 37만 원인가 38만 원이 저희 와이프가 이제 체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공부에 전념하고 실제 자기 업무에서 거의 24시간 중에서 15시간을 공적인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서류라든지 이런 공과금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17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37년 세금에 납부를 못했는데 그것도 실수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유념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공직자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참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참 상황들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서거수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 대학에서의 전공이 형법이시죠? 네, 말씀하세요. 형법이시죠? 혹시 교육학을 공부도 해보시고 하셨나요? 제가 방송통신대학에 등록을 해서 예. 교육학과에 그래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공부하셨나요, 교육학?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죠. 우리 지금 제가 교육의 방향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학생 중심 미래 교육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결국 교육학과 관련해서 책도 내고요. 네. 또 이번만 낸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사람이 바뀐다. 네. 뭐 교육이 바뀐다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아마 책을 지금 2번째 네. 교육 관련해서 냈기 때문에 아마 예. 교육감을 준비하시면서 교육학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좀 했죠. 네, 총장을 이제 2번 하셨어요. 네. 총장의 경험이 우리 유초등 교육감은 유초등 유초 중고를 관장하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총장의 경험이 유초 중고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 사실은 출신이 뭐냐, 뭐 어떤 배경으로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우선 유초중고를 잘 알아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경영 능력이나 행정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교사 역할만 했다고 해서 교육감을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도 따야 되죠. 네. 또 여러 그 갈등을 조정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 네. 경험을 안 해보면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유초 중고등학교의 경험과 제가 총장의 경험으로서 저는 대학에도 근무하기 때문에요.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죠. 대학의 교육 과정이나 교육 방법이나 교육 내용이나 또 자율성이 주어진 부분하고 또 유초등 고등학교에서 그 법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제한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를 뿐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현장 경험이 진짜 있는 그런 좀 교육감을 원한다 이런 요청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김윤태 후보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저도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련된 뭐 특보를 했다랄지 네. 또 이재명 네. 선거 운동이랄지 관계돼서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경력에서 그런 이름을 쓰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 관한 법에 의해서 선거 관련해서는 쓰지 않고 있는데 김윤태 후보님이 정확하게 쓰고 있는 이재명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선거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는 후보자가 본인이 살았던 경력, 살아왔던 행적들 이런 것들 나타내는 겁니다. 뭐 단지 이름 하나만을 갖고 뭐 자문위원회 이래서 회의도 거의 안 하는데 거기 참여했던 그런 티tel, 그런 직함을 갖는 거는 후보들에게 온당한 거가 아니죠. 그러나 자기가 전념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했고 실제적으로 해온 일에 대해 밝히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 조항을 잘 읽으시면 나옵니다. 네. 네. 지방교육자치법 46조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치인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특정한 정치인을 사용하는 것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는 이제 정말로 누가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누가 유초 중고등학교를 잘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누가 자질과
덕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윤태 후보 질의하시죠. 네, 먼저 조금 전에 이제 대답할 시간이 명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조금 하면은요. 지금 나온 법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과 관계되는 조문과 자기가 살았던 경력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떤 역할을 했던거나 위원회에서 또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거나 같은 동일한 거니까요. 그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안 하시고 왜곡되거나 허위사실에 대한 그런 공표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새만금 국제학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새만금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송하진 도지사가 이제 추진했던 내용이고 지금 김관영 도지사 후보가 그 내용을 받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능성으로 봤을 때 올해서부터 새만금 국제학교가 추진될 가능성이 전라북도에 높습니다. 자, 근데 아까처럼 다르게 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가 가장 중요한 게 지자체장과 그다음에 교육감과의 불통, 그다음에 갈등이 전라북도의 많은 학부모들과 도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요. 생각이 달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저는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것은 이것이 교육감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교육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전라북도에도 도움이 되고 교육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결정이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신중 검토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신중 검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새만금에 전라북도 학생을 위한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게 낫다고 그거를 제안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남들 우리가 다 시민들이 보기에도 새만금 국제학교에 반대가 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또 우리는 4년을 갈등의 갈등, 불소통으로 힘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12년에 가졌던 그런 불통을 좀 해소하는 그런 공약을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거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과학고를 이제 새로 우리가 이제 설립해야 된다는 제가 공약을 냈습니다. 자, 서거석 후보께서는 어떻게 과학고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신설을 하면 정원이 지금 60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전국에서 지금 입학 경쟁률이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전국에 과학고가 많이 있는데 네. 가장 낮아요, 전북이. 그래서 과연 하나 세웠을 경우에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질지 그런 좀 의문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하나 더 세우는 것보다는 정원을 한 20명 정도 고맙습니다. 늘리는 것이 어떨까. 네. 지금 우리 천호성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영남에는 혹시 과학고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네, 영남에는 과학고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에는 2개뿐입니다. 영남의 입학 정원이 650명입니다. 호남에는 140명뿐 없습니다. 영남에 비해서 호남의 과학고가 적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미래 상대적 빈곤을 예약받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이 부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과학고를 만드는 거가 부강의 천병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과학고만이 지역의 어떤 그 발전을 리딩한다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형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태, 환경, 문화, 역사, 전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서 저는 과학이나 수학은 기초 교육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접근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전라북도에서 이제 다양한 과학고라든지 혹은 이제 상상고 문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재고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거가 다양하게 어울려져서
학부모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12년 동안 혹시 우리는 어느 한 도구마에 빠져 있었지 않았는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추상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각 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김윤태 후보님, 여기서 질문을 우리가 해주시기 이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놔야 하는 거가 우리 교육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서거석 후보께 질문하기 전에요. 이 모든 우리의 시간들이 아마 명확히 우리도 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조금은 더 공정하게 말을 끊지 말고 다른 사람 했을 때도 똑같이 제가 쟀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계에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요. 공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서거석 후보님. 네. 전력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바뀌지 않고 진영 논리라든지 혹은 권력형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혹은 많은 유권자들이 다시 아주 과거에 전라북도에서 가졌던 많은 부정, 비리, 부패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우려들에서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약속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전라북도 또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굉장히 많죠. 근데 지난 12년간 낡은 이념 논쟁과 실행력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낳았습니다. 애들 학력도 떨어졌죠. 또 불통과 독선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못 가져왔죠. 이런 것들 다 이제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문제는 그건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진영 논리가 극성을 네. 부려서는 안 된다. 네, 김윤태 후보님 5초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그 말로 5초를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서거석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천 후보님, 네. 지난번에 세계 수업학회 한국 대표이사가 맞으신지 제가 확인했었죠. 네. 그랬더니 맞다, 사실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뭐 지금도 맞습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답이 왔어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한국을 대표하는 이사, 그러니까 제가 세계수업연구학회의 이사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5개국에 50여 명의 이사들이 있는데 한국의 이사는 딱 저 혼자이고 그 이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사라는 말을 쓰면 맞지만 한국 대표이사라는 용어는 마치 지점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 사실입니다.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네, 그래서 네, 의미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사. 네. 라고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저께 중앙선관위에서 이 세계 수업학회 대표이사, 한국 대표이사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결정문이 왔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데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천호성의 세계 수업학회 한국 대표이사 경력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 사실에 해당함,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 4년간 이 허위 경력을 계속 쓰시고 또 예비 후보 공보물에다가도 인쇄해서 배포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지 저 굉장히 좀 염려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겁니까? 학회에
제가 논란이 없이 예, 30초 예, 아까 드렸습니다. 학회 여기 예. 지금 질문했으니까 좀 보세요. 아니, 시간. 30초 드렸어요. 리프레젠테이티브 자. 오브 코리아라는 말을 정확하게 김 썼고 후보님. 그걸 가지고 천호성 후보님, 예. 예, 서거석 후보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하신 걸로 예. 시계가 멈춰 있고요. 네, 네. 서거석 후보님이 김윤태 네. 후보님께 질의하실 네, 시간입니다. 김 후보님. 네. 천 후보님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민주 진보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써왔잖아요. 네. 근데 선관위에서 그건 안 된다라고 네.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는 것이라든가 또 이제 아까 그 허위 경력 4년 계속 쓴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똑같이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를 치르지만 교육감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선거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이 교육감 선거 자체가 학습이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배우는 속에서는 우리는 조금 더 엄격하게 스스로 내로남불 하지 말고 규칙을 지키고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고 따라하는 모습을 학생들에게도 보이고 유권자에게도 보여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 후보님, 이제 지난번 토론에서 네. 그 황 후보님 이제 지금은 이제 관뒀습니다만은 그분하고 2대 1로 서로 말을 맞춰가지고 저를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그런 적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말을 그렇다면 맞춰서 한 적이 없고요. 음. 저는 분명하게 저의 의견에 따라서 공정한 그런 내용으로 토론에 임했고요. 네. 다만 저희들이 정책 연대를 한 것이나 자. 단일화를 한 것에 예, 대해서 됐습니다. 서후보님께서 거기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절대 김윤태 그러지 의원님, 않았다는 것들을 김윤태 의원님 말씀해 네, 주시기 짧게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네, 예, 질문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둘이 서로 말을 맞춰가지고 토론했다. 네, 서부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학생들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논쟁보다는 네.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인사청문회처럼 다 동의하시면 교육감 후보도 인사청문회 한번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공정하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뭐 동의합니다. 네, 같은 생각이신가요?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면 저는 좋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끝까지 이제 사과는 안 하시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민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 서거석은 평생을 교육자로 살면서 늘 자신에게 엄격했습니다. 교육의 사명이 막중하기 때문에 근신하는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선거에 나선 이후에도 서거석 후보님 예. 질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네네. 그 말씀은 마지막 발언 정리하실 때 해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네. 두 후보님께 질문을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후보님께 질문을 이미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감 선거의 격을 지키고 정말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호성 후보님께서는 선거 내내 흑색 선전을 계속 하셨죠. 제가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만 적반하장으로 왜 고소를 안 하느냐, 자기가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더 이상의 흑색 선전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저는 천호성 후보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법의 엄중함을 알기 위해 서거석 후보님 마이크 내리겠습니다.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방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공적인 사실입니다. 서거석 후보님 마이크 내려갔습니다. 서거석 후보님의 발언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거석 후보의 상호 토론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선택 2022 전북 교육감 후보 토론회 벌써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순서인데요. 90초씩 각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답변에 역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서거석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김성환 체제 12년을 더 연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침체된 전북교육을 확 바꿀 것인가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선거는 후보의 인물과 정책을 두고 유권자가 선택을 하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더 나은 변화를 만들 것인가 말이 아니라 실적을 따져봐야 합니다. 실적이 곧 실력입니다. 저 서거석은 제15대 16대 전북대 총장으로서 소통과 혁신으로 총체적 위기의 전북대를 명문 국립대로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확충하고 연구력을 향상시켜서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재학생 만족도 전국 1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실행력으로 저 서거석이 위기에 빠진 전북 교육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언을 제가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중학교를 에코시티로 2024년 3월 확실하게 이전하겠습니다. 이전 후에 교육부와 중투심을 설득해서 거기에다가 전라중 부지에 미래교육 캠퍼스를 만들 생각입니다. 저는 전북대학교에서 서거석 많은 후보님 일을 시간을 해봤습니다.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김윤태 후보님 발언 듣겠습니다. 전라북도 유권자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교사 여러분, 교육 관련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 얼마나 전라북도에 대해서, 전라북도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나요?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후보가 되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어제도 교육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 분들 보고, 또 방과후 학교 선생님들 만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자꾸 마음이 정해지고 굳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사교육비가 증가해서 애타는 부모의 심정으로 공교육 안에서 신분 대물림, 부모 찬스를 공교육 찬스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학교 찬스 만들겠습니다. 교사 찬스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신분에 관계없이 본인의 소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시간 관리, 자기 관리, 친구 교육 관리 잘하는 학생들로 잘 만들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잠재력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적성을 개발해서 본인이 자립하고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 틀을 공교육에서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전라북도를 부강하고 자랑스러운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천호성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로 교육감이라고 하는 자리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지역의 미래까지 결정한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차상철, 이한근 선생님과 단일화를 이뤘고, 그 후에 김병륜 선생님께서는 천호성을 지지한다고 하시면서 사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황호진 후보하고도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말 갈등, 융합, 소통 이런 단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 캠프는 이제 용광로 캠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천인 천세계 교육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환호성을 지를 수 있도록 제 현장 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교육계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손잡고 토론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세대 교체를 이루고 반드시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천호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천호성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칠 시간입니다. 전북 CBS와 전북일보,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 금강방송, LG 헬로비전,
이렇게 5개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선택 2022 전북 교육감 후보 토론회. 여러분 90분 동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 그리고 우리 아이, 우리 학생들의 미래, 누구에게 맡길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튜브 전북 CBS 노컷뉴스 채널로 다시 보실 수 있고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과 금강방송에서 17일 밤 8시와 18일 아침 9시 그리고 LG 헬로비전에서도 18일과 19일 오전 9시 20분에 TV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일보를 통해 토론회 내용이 지면으로 중계되고 기사화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의 후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